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날씨가 완연히 추워졌습니다. 아침 또 저녁으로 굉장히 낮과 온도 차가 심한데 환절기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7월 조정 이후 10월까지 이 코스피 지수는 가파르게 조정을 하고 있지만 반등도 별로 재미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거는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아시죠? 바로 대한민국의 특히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마이크로 콘텍스얼. 지난 6월, 5월 달에 이제 5,000원대, 6,000원대부터 추천을 드렸는데 벌써 2배 이상 올랐지만 계속해서 매번 신고가를 내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방송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 아주 말도 안 되는 막 가파른 상승세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때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여러분 계좌에 넣고 계신가요? 지금 특히 이제 2015년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2015년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계좌로 바뀌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뭐 똑같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은 지금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때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깨달을 때가 빠른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강한 주도주를 여러분 계좌에 넣으셔야 됩니다. 조만간 엄청난 랠리가 지금도 보고 계시고 있지만 엄청난 랠리가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의 리더가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랠리에서 탈락을 해서 결국은 뭐 지금과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해서 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명확히 결론을 내리시고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강한 종목들 여러분 계좌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0월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3거래일 남았는데 10월에 어떻게 여러분이 행동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뀐다는 것 명심하시고 바로 지금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월 29일입니다. 수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제 환율과도 관련이 있죠. 환율이 원화가 약간 약세를 보이니까 외국인들이 한 5주간 거의 뭐 중간중간에 매수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5주 동안의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 6.29포인트 내린 1925.68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1091억, 기관이 437억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외국인은 또 매도를 보이면서 1478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876억, 투신권이 571억, 은행이 70억 매수를 보였는데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가 186억 매수를, 비차익이 6억 매도를 보이면서 총 179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약세 업종이 좀 많았죠. 은행이 2.2%, 의료정밀이 2.08%, 유통업이 1.86% 등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반면 통신업, 보험, 음식료 업종 등 6개 업종만 강세 마감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강세 종목이 다소 많았죠. 네이버, SK하이닉스,
LG 생활건강 등 그동안 조정을 보였던 종목들이 멋지게 반등을 하면서 상위 랭킹에서 14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한국전력과 신한지주가 보합을, 삼성물산, 현대글로비스, 롯데쇼핑 등 12개 종목은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업종을 262억, 유통업을 90억 매수한 반면 화학업종을 501억, 운송장비를 430억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금융업을 252억, 보험업을 224억 매수한 반면 유통업을 237억, 화학업종을 117억 매도했는데요.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2원 50전 내리면서 1049원 7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0.0020달러 오른 1.272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서 305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서 507개 종목이 조정을, 70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로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거래 대비 2.37포인트 오른 562.29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259억, 기관이 14억 매도를 한 반면 외국인은 이날 289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104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했죠. 섬유의류, 디지털 컨텐츠, 코스닥 벤처기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반면 출판 매체 복제, 종이 목재, 인터넷 등 13개의 업종이 약세 마감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혼조세가 두드러졌죠. 바이오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온테크닉스와 내추럴엔도텍, CJENM 등 14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로엔, 원익IPS, 한국토지신탁 등 14개 종목은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155억, 디지털 콘텐츠를 113억 매수한 반면 종이 목재를 13억, 화학업종을 8억 매도했는데요. 반면 기관은 디지털 콘텐츠를 58억, 제약업을 43억 매수한 반면 제조업을 51억, 운송장비 부품을 43억 매도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10개 종목을 포함해서 498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7개 종목을 포함해서 441개 종목이 조정을, 71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0월 29일 수요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9월 국제수지 발표 있고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번에 발표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오늘요. KM 마스터 2014가 진행이 되고요. 이날 풍산이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이날 코스닥의 경원산업이 정관일부 변경과 이사선 일건이 발표이고요. 코스닥의 이니텍이 유한회사 이니텍 스마트홀딩스를 1대0 무상증자 방식으로 흡수 합병을 합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의 호조를 발표하면서 강세 마감했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들이죠. 노바티스와 UBS,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등 주요 기업이 3쿼터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스위스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 이상 증가한 33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주당 1달러 37센트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인 한 주당 1달러 32센트를 상회하는 아주 멋진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3쿼터 기업 실적이 유럽 증시가 상승하는데 아주 좋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3쿼터 기업이 예상을 상회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증시는 강한 상승을 예상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날 유럽중앙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130개 은행 중에 25개가 건전성이 좀 저하된다, 좀 보강을 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 이후에 독일과 프랑스의 은행주는 강세를 보인 반면 영국의 은행주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범유럽권 스탁스 유럽 600이 전거래 대비 3.15포인트 상승한 328.25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푸티맥은 38.71포인트 상승한 6402.17로 마감을 했고요. 독일의 닥스30은 전거래 대비 165.58포인트 상승한 9068.19로 마감을 했습니다. 프랑스 객사공은 15.93포인트 상승한 4112.67을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바티스가 3쿼터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1.8% 강세를 보였고요.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1위 은행이죠. 도이체방크가 2.1%, 2위 은행인 코메르츠방크는 2.3%, 바클레이즈는 0.5%, HSBC 홀딩스는 0.6% 강세 마감했고요. 특히 독일 그 증시에서 도이체텔레콤이 미국 자회사인 T모바일이 3쿼터 예상을 뛰어넘는 신규 가입자 유치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7% 이상 급등을 했고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은행 BNP 파리바는 1.3%, 소시에테 제네랄은 1.8% 강세 마감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독일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은행들은 강세 마감했지만 영국을 대표하는 스탠더드 차타드가 반기 순이익이 감소 예상 발표하면서 8.8% 급락을 했고요. 로이지 뱅킹그룹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감원과 지점 축소 계획 발표하면서 2.4% 그 조정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도 그동안 강한 상승세 하다가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했는데 어제 7년 내 최고치인 소비자 지수를 발표하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28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현지 시각이죠. 연방준비제도의 FOMC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발표를 앞두고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29일 날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30일 새벽에 발표를 하지요. 연방준비제도의 FOMC 정례 회의에서 2일간 일정을 진행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29일 우리 시각으로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비둘기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적인 입장은 뭐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중에 있는 돈을 다 걷어들이겠다, 금리를 막 바로 인상을 시키고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온건파적인 입장을 보이겠다는 얘기죠. 월가를 대표하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를 5년 반 만에 종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대부분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작년 12월 달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원래 이제 매월 850억 불씩 이렇게 매입을 했었는데 작년 12월 달부터 100억 불씩 테이퍼링을 양적 완화를 축소를 했죠. 그래서 750불, 650불 이렇게 달마다 줄였는데 금년 10월에 지금 이번 달에 아마 종료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난 9월 89 대비 5.5포인트 상승한 94.5,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인 87.3을 상회하는 7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증시에 아주 강하게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실업률은 9월에 5.9%보다 빠른 하락세를 보였는데 여기다가 또 재미있는 거는 전날
갤럽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왜냐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11월 달부터 11월 12월 달이 세일 기간이죠. 도대체 크리스마스 때 얼마를 쓸 것인가라고 물어봤는데 2007년 이후 최고치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2007년 8년 이후 리먼 사태 이후 주가 폭락 이후 미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상무부가 9월 내구재 주문을 전월 8월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발표를 했는데요.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 0.2% 증가를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변동성을 높인 운송 부분을 제외한 내구재 주문이 0.2% 감소했는데 기업 투자 측정 지표가 비방위 산업 자본재 주문을 1.7포인트 감소했다라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8월 내구재 주문은 18.4% 감소 발표했는데요. 8월 가파른 주문 감소는 항공기 주문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있고요. 7월 항공기 계약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이유가 8월치가 주문 감소한 이유가 되겠죠. S&P와 C슐러가 발표한 미국의 20개 대도시 8월 주택가격 동향지수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발표를 했는데 지난 2012년 11월 달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월 대비 0.2% 증가했고요. 지난 7월은 0.6% 상승 이후에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계절 조정 수치가 0.1% 정도 낮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다우가 전거래 대비 187.8포인트 상승한 17,005.75를 기록을 했고요. S&P 500은 23.42포인트 상승한 1985.05로 나스닥은 78.36포인트 상승한 4,564.29를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66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40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요. 필라델피아 원유 서비스 지수가 3.36%로 강세를 보였고 S&P 중소형 600 지수가 2.95%, 나스닥 은행이 2.41% 강세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27개, 하락이 3개였는데 캐터필러,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세브론 텍사크 동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1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91개, 하락이 7개였는데 캘리포니아주 파울로알토에 위치한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모터스가 21.10%로 급등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사우덴 오크에 위치한 바이오 기업 암젠도 6.07% 급등을 했는데요. 아주 좋은 모습이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에서는 상승이 434개, 하락이 56개였는데 클리브랜드주 퍼블릭 스퀘어 200번지에 위치한 철강업체 클립 레트로 리소스가 22.19% 급등했습니다. 이 종목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신고가 아닙니다. 플로리다주 포트 나우더데일에 위치한 자동차 소매업체 오토네이션이 6.9%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하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준진료가 42센트 상승하면서 배럴당 81달러 42센트로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20센트 상승하면서 배럴당 86달러 3센트로 금선물 가격은 10센트 상승하면서 온스당 1229달러 2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0월 29일 수요일 글로벌 증시 일정입니다. 자, 먼저 미국입니다. FOMC 정례회의 2일차고요.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결정하면서 아마 발표가 있습니다. 엘렌이 또 한마디 하겠죠. 모기지 은행가 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9월 도시지역 고용 실업 보고, 에너지정보청 주간 석유 재고 발표 있고요. T모발이 실적 발표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상 실적은 나왔죠. 자, 일본이 9월 산업생산 예비치 발표 있고요. 히다치와 도시바 TC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EU에서는
유럽중앙은행 은행 대출조사, 토탈과 도이치뱅크가 실적 발표가 있고요. 독일은 OECD 세금 관련 회의가 이날 끝납니다. 영국은 9월 영란은행 실질금리, 3쿼터 영란은행 채무조사, 9월 민간대출 발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월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주도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철저하게 주도주를 싸게 사시고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11월 달부터 진행이 되는 급등 랠리에 여러분들은 동참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동행하시고 철저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장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번 장에서 왕따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철저하게 철저한 주도주 잘 여러분 계좌에 넣으셔서 이번 장을 대표하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10월 29일 수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 힘찬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